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또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네, 새로운 역사 쓴 날이 됐는데 물론 시장은 좀 안 좋았죠. 근데 사실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날이었고,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우려의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어찌됐건 좀 네, 새로운 역사를 쓴 날이 이렇게 좀 됐어요. 좀 글쎄요, 코스피가 단 한 번도 여기는 장중에 갔다가 바로 밀렸고 올라갔고 다음날 내려왔고 올라갔고 다음날 내려왔고 한 번도 이틀 연속으로 3200 위에 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은 320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여전히 이 벽은 조금 높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틀 연달아, 이때 뭐 당연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틀 연달아 3200 위로 올라가는 날이 됐어요. 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월화 연달아 3200 위에 있는 그런 날인데, 뭐 이번 주에 FOMC 발표도 있고, 자, FOMC에서 만약에 테이퍼링 죄송합니다. 양적 그 완화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이미 캐나다는 선언을 했어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실마리라기보단 대형 투자자들한테 꼬투리를 잡힐 만한 표현을 만약에 하거나, 또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많죠. 이번 주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뭐 애플도 그렇고 이런 대형 종목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들 투심 좀 많이 자극을 할 텐데, 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그 이벤트에 따라서 수급, 특히 심리적인 수급이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 즉 어떤 어닝이죠. 어닝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갖고 거기에 대한 기대 가치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제는 심리,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요, 그냥 자기 멋대로요. 솔직히 전 세계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들만의 리그예요. 워낙에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뭐 경제 버블이다 이러면서 매물 폭탄 내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 경제가 안 좋아도 이게 바닥이다 반등세다 이러면서 막 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들 마음에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전 세계 증시는 그 몇몇 대형 그 투자은행들 그들의 전략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뭐 한 주에 뭐 10,000원짜리 100만 주가 있는 그런 유통주가 있는, 자, 한 주에 10,000원인데 100만 주면요 100억이에요. 시가총액 100억이죠. 100억인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유동성이 한 20%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의 100만 주 중에 유동성이 20%니까 얼마죠? 100만 주 20%, 20만 주 정도가 일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매수 매도해서 체결된 양이. 자, 20만이면 현재 만원이라고 그러면 20억이죠, 20억. 네. 근데 대형 투자 은행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100만 주 중에 예를 들어 한 50만 주? 50만 주 아니어도 좋아요. 40만 주만 갖고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억 정도로 갖고 있죠? 유동성이 20억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40억을 쏟아내면은, 다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한 10매덕만 쏟아내도, 20억, 유동성 20억인데, 10매덕만 쏟아내도요, 10매덕이 뭐예요? 5억만 쏟아내도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1, 2억만 더 매수하더라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또 올라가게 돼 있고. 자, 이게 안타깝지만, 전 세계 모든 경제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대형 투자사들, 특히 뭐 유대계나 뭐 오일머니로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군수, 네, 무기 자금이죠. 이들이 이제 축이 된 대형 그 투자사들, 투자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단어를 꼬투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항상 봐야 되는데요. 최근 증시는 특히 그래요. 변동성이 약간 줄인 상태에서 어느 박스권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코로나에 대해서도 좋게 해석했다, 나쁘게 해석했다 이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 할 때는 악성으로 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릴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좋게 포장해서 올리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
꼬투리 잡기 딱 좋은 시즌이 왔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그 나스닥에 있는 IT 종목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더군다나 이들이 울고먹기 좋아하는 FOMC 발표가 이번 주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주는 좀 조심해야 돼요. 목요일 날 정도 이제 우리나라 영향받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주 좀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이제 목금 외인들 수급은 정말 잘 주시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증시가 조금 오른 거는 외인들 수급의 영향이었는데, 오늘 외인들 차익 실현물이 나왔죠. 선물까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장중에 많이 흔들렸죠. 장중에 보시면 장 시작이 여기에요. 여기 시가 빨간 거는 여기가 종가죠. 그쵸? 이렇게 끝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늘 이제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오늘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냐면 시가 3218.30. 큰일 날 뻔했네요. 발음이. 해서 여기까지 올려쳤다가 밀려내왔어요. 시가를 시작해서 밀려내려고 쭉 밀렸죠. 반등을 줬지만 다시 밀려내려갖고 3200이 깨지느냐를 놓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여기서 더 깨져 내려갔으면 이제 여기가 3200선이거든요. 쭉 내려오면서 깨지느냐 이건데, 근데 뭐 3203 정도 약간 위죠. 거기에서 계속 반등세 주고 실제적으로 3205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최저가가 이제 3203이지만 3205선에서 이제 반등선을 주면서 계속 보시면, 자, 장중에 상황을 보셔도 여기서 한번, 그쵸? 이 구간들 보시면 3205에서는 반등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 좀 나와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어제보다 거의 안 빠졌어요. 빠진 거 거의 없어요. 3215.42에서 끝났어요. 자,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마무리는 됐는데, 어찌됐건 오늘 장중에는 외인들 매도물이 나오고 특히 연기금 매도물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투신도 또 한 몫을 했어요. 투신도 매도를 많이 올렸죠. 자, 연기금 매도 뭐 1조 4천, 거의 1조 4,500억 가량 했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눈치를 보다가 결국 매수가 좀 더 많은 걸 순매수라 그러죠. 순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어찌됐건 오늘 투신이 조금 매수를 늘렸고, 외국계들 오늘 뭐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늘렸죠. 매도를 많이 했어요. 차익 실현물도 나오고 많이 나왔고, 간만에 개인들 12조나 되는 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했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편중 현상이 좀 발생되긴 했어요. 근데 자동차라던가 엔터테인먼트 그 콘텐츠 OTT나 이런 쪽도 그렇고, 여기는 오늘 좀 되게 약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형주가 특히 좀 오늘 많이 좀 어려웠고, 중소형주가 조금 그래도 올라간 그런 날이었죠. 근데 오늘 요즘 계속 그러는데 철강금속 쪽이 참 잘 나가요. 철강금속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철강금속 파트가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참 보면은 뭐 포스코도 그렇고, 오늘 뭐 동부제철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올라갔고, 현대스틸인가요? 거기도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현대스틸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현대 BNG 스틸, 네, NI 스틸, 이런 철강 쪽, 문배 철강 다 시리즈죠. 옛날에 보면 테마로 많이 움직이던 얘들인데, 그 많이 올라갔어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오늘 철강 종목들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아무래도 뭐 경기 회복세도 그렇고, 그러면서 많이 이쪽으로 철강 소비가 많이 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 철강, 조선, 요즘 이렇게 뭐 조선, 해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도 지금 FOMC나 이런 거 앞두고 기술주나 이런 쪽이 약간 눈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수급상으로 여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나 이제 컨텐츠 종목들 보면은 외인하고 기관들 매도물이 좀 많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특히 좀 많이 쌓였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인데, 결국 요즘 장세는 순환 장세예요. 이렇게 뭐 성장주, 어떤 경기 회복에 따른 그 성장 가치주, 실적주들, 경기 민감주들, 얘네가 움직였다가 또다시 뭐 이렇게 포장 잘하면, 쟤들이 포장을 막 하면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으로 해갖고 성장주, 이렇게 미래 가치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그 미래 그 뭐랄까 가치 성장주, 네, 성장 가치주 이쪽은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거는 이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 이쪽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개별 종목 오늘은 좀 하나만 좀 볼게요. 뭐 딴 거는 뭐 안 보고 SK 케미칼. 네, 이거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게 나와서 참 왜 이거 안 해주나 그럴까봐 그렇긴 한데, 네, LX 구분준 회장이 이제 LX 그룹으로 분리가 됐죠. 네, 분리가 됐는데, 자,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는 예전에 설명드릴 때 이거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LX 그룹이 분리가 되면 거기에 주인공 역할을 할 거거든요. 상사 부문이나 이런 쪽은요, 성장이라기보다 그냥 캐시카우만 있는 거예요. 하우시스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성장보다는 지금 사업을 잘 해나가는 형태, 현재 상태에서 그냥 사업 잘해서 돈 버는 그런 쪽이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성장 이런 쪽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 실리콘웍스예요. 반도체. 구본준 회장 자체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한이 많죠. 그 하이닉스 내주면서도 되게 뭐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실리콘웍스, 자, 예전에 얘기한 상태에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쵸,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지금 뭐 9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솔직히 이 상태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많이 상승을 한 상태고 기대 심리로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얘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폭이 내려온다, 한 요정도 92,000원, 93,000원까지도 지금 주주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데, 혹시나 공매도도 재개되고 하면서 만 요정도 선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상태에서는 98,000원은 좀 지켜줘야 돼요. 98,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98,000원 한 3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가 깨지면 또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심한 경우에는 97,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98,400원, 300원, 400원 그 정도 선을 일단 1차 지지선, 2차는 98,000원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내려오거든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하기에는 위에 있는 폭도 제한돼 있고 조금 쉽지는 않아요. 다만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로 93,000원 부분까지 혹시 조정세가 나온다, 공매도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쯤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저거 오래 갖고 있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래 들고 있다 수익 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네, SK 케미칼 요거 하나 좀 보면요, 오늘 참 좋은 데이터 하나가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자, 어느 정도 지금 단기 상승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뭐 25만원 터치하고 나서부터 쭉 올랐고, 이 보시면 빨간 거가 지금 더 많잖아요. 빨간 선이 많고, 단기 상승률 보면요, 대충 계산해도 10몇 프로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단기 상승이 많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주는 건 너무 좋아요. 거래량이 준다는 건 결국 매도물도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는다는 건요, 이렇게 매도도 더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매도가 더 많겠죠. 매도가 있어야 매수가 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 주문 내고 안 내고 본인 마음이지만, 살려면요 매도물이 있어야지 사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전체 매도 물량이 100개예요. 근데 내가 200개 사고 싶어도 주문을 아무리 상한가에도 주문 내도요 100개밖에 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매물이 100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100이에요. 아무리 200개를 주문을 내도, 매수 주문을 내더라도 결국 체결은 매도가 이제 100개밖에 없으니까 체결되는 거 100개밖에 안 되고, 그날 거래량은 맥시멈 100밖에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는다는 건 그만큼 매도량도 는다는 뜻이에요. 매도 물건도. 근데 거래량이 준다, 이거는 매도 압박도 주는 뜻이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 이제 점점 30만원 가까워질수록 기존에 뭐 27만원, 28만원 돌파할 때보다는 조금 더 버거워질 거예요. 라인 자체가 더 두껍기 때문에 조금씩 더 버거워질 텐데, 그런 더 버거운, 좀 더 힘겨운 그 구간으로 갈 때 거래량 주는 건요 너무 좋아요. 매도물이 덜 나오면서 차근히 갈 수 있어요. 은근슬쩍 갑자기 툭 튀어 오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8,000원, 한 28만 9천원 정도 갔을 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한두 억가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얘는 뭐 돌파 안 하네, 그냥 뭐 돌파시도 안 하고 그냥 저 정도에 있네 해서 매도 세력을 방심하게 한 다음에 뭐 하죠? 갭으로 뛰어 올리는 거죠. 저항선은 바로 갭으로 뛰어 올려요. 차근히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갈 때는 가격대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28만 7천원부터 밀어 올릴 때는
여기서부터 호가마다 매도물이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먹으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 소화해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딸려요. 근데 그 과정을 딱 없애버리고 갑자기 갭으로 그냥 점프해서 가버려요. 그럼 중간에 있던 매물대가 주문을 못 내잖아요. 그럼 위에다 내야 되고 후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대신 위에서 나오는 매도물을 방어를 못하면 다시 깨져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갭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버텨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갭 튀고 나면요 원래 그 중간 가격에 있었던 애들 매도물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올라갔으니까. 그럴 때 그거를 소화해내면서 버티면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오고 매도 압박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밀리기 시작한다면 매도는 더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프로그램까지 나와요. 왜냐면 가격대를 건드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프로그램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거래량 줄면서 뭐 두 호가지 아니고 또 한 호가도 아니고 차근히 가는 건 너무 좋은 모습이고, 일단 보시면 매도 압박 자체가 지금 거의 투신하고 보험은 없고, 3호도 그렇고 매도 압박 자체가 많이 줄어 있어요. 외인들 자체도 그렇고, 뭐 기간 전체 해봐야 지금 보면 얼마 안 돼. 이거 만도 안 돼. 많이 모여요. 이거 거의 뭐 평균 내면 5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압박 자체가 많이 줄어 있고, 특히 연기금 자체가 오늘은 소폭 늘리긴 했어요. 이제 가격대가 올라와서 그런지 약간 늘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거와 비교하면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금융투자도 뭐 매도 압박 오히려 줄이고 있죠. 외인들도 그렇고. 네. 자, 그러면서 뭐 매수도 그렇게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가 승고르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승고르기 할 때 매수가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응축을 했다가 펑 튀어 올리고 응축했다 펑 튀어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막 세게 올릴 수는 없어요. 마라톤을 할 때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달리기로 했다 사람 아마 심장 터져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완급 조절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매수가 약간 줄어들면서 호흡을 가다듬을 시기긴 해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 승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28만 5천원만 뭐 지켜내면 참 제일 좋고, 안 돼도 28만 원만 지키면 됩니다. 이번 주 목표는 29만 원 터치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화요일이고 28만 5천원이 비해서 이제 두 번 이렇게 좀 있었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좀 계속 가주면 돼요. 네. 28만 5천원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이, 얘도 뭐 어쨌든 28만 5천원이니까 네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가격이 28만 원 5천원 위에는 있어도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계속 생기고, 이렇게 가면, 네. 거길 28만 5천원 바탕으로 29만 원 공략을 하고, 거기서도 이런 모습, 올라왔다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다지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대망의 30만원 공략을 하면 됩니다. 일단 30만원을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기존에 보다는 이때가 좀 많이 힘들기는 해요. 매물대도 두껍고. 근데 이걸 이겨내면 차근히 가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차근히 가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제 악재가 거의 나오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도 이제 곧 다가와요. 얼마 안 남았고, 뉴스도 보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들. 얘네들이 영향 제한적이다, 뭐 경기 회복세다. 기관들이 설레발치면 조심하셔야 돼요. 대차거래 누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오해하실 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매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전반적인 그 일반적인 공매도를 금지시킨 거지, 시장의 그 유동성 공급자, 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공급자들이 있거든요. 대형 이제 은행이나 대형 투자사들, 유동성 공급을 하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공매도는 어느 정도 허용은 되고 있어요. 부분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공매도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유동성 공급자로서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공매도를 또 서서히 늘리면서 악용하고 있죠. 근데 대놓고 공매도 못하니까 뭐죠? 대차거래가 좀 늘고 있어요. 대차거래. 네. 자, 이 대차거래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또 하나 나중에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금융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주식을 주고받고 해요. 빌려주고 받고, A라는 금융사가 B라는 금융사한테 예를 들어 뭐 100주를 꿔갖고 나중에 일정 시간 지나면 수수료 붙여갖고 100주를 줘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자기들은 100주만 들어오면 되니까. 자, 그런 식인데, 100주 받아서 뭐 하냐? 갑자기 매도를 막 해요. 막 매도를 해요. 네. 100주 빌린 걸로. 그 다음에 주가가 그 막 매도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진다면 뭐 하죠? 주식을 다시 사갖고 갚아줘요. 이게 결국 공매도랑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런 대차 잔고가 지금 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제한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죠. 왜? 금융투자업계는 지들이 공매도 쳐야 되고 이걸 공매도를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개인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도 그렇고 HLB 바이오 종목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이런 바이오 종목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롯데관광개발 이런 데도 되게 많네요. 잔고 비율이 이런 데도 그렇고. 네. 보면 뭐 제한적이라 그럴 거면서 공매도 제기로 개별 종목 출렁일 수 있을 거다. 큰 문제는 개별 종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뭐냐면 자기들이 공매도를 좀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론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매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공매도인데 재개가 되는 건데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좀 매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면 좋고 차라리 이번 주에 조금 조정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케미칼도 급등하기보다는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25만 8천 원 계속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29만원 터치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매도물로 조정이 받는다 그래도 계속 28만 5천 원을 지지라인으로 삼으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공매도 좀 소화되면서 공매도라는 게 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치고 반대로 이제 공매도를 주려고 하면은 반대로 이 공매도 해지를 위해서는 주식을 매수를 또 하거든요.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해지 전략으로 공매도 하듯이 반대로 공매도를 강하게 할 때는 또 매수를 또 많이 해요. 해치 전략을 하고 또 공매도라는 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매수로 바뀌죠. 그 주식을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동안만 잘 버텨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하루도 또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또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